안녕하세요. 김윤영입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, 의약품 속 과학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. 현대 사회에선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의약품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돼 있죠. 거의 뭐 생활 속에선 뗄 수가 없는 게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.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이 존재를 하고요. 그리고 약국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류의 약품들도 있지만, 전문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약품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약품 중에 하나죠. 진통제, 영어로는 뭐 페인킬러라고 합니다. 진통제는 어떤 종류가 있고요. 그리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진통제인데도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되는지, 이것도 과학입니다. 다양한 종류의 약품 중에서 진통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아스피린입니다. 이 아스피린은 사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, 원래는 그 버드나무 껍질을 추출을 해요.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추출을 해서 그걸 그냥 진통제 대신에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민간요법이죠. 고등학교 과학에 나오거든요, 이게.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심하다 보니까 독일의 바이엘사에서 이걸 합성을 했어요. 그래서 원래 정확한 과학적 명칭은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. 이런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아 보이죠. 그래서 판매를 할 때 상품명으로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. 자, 이 아스피린은 굉장히 좀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. 지금 현재는 뭐 진통 해열제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. 소염 효과가 있다는 것도 하나,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게 아마 500mg짜리가 있고 100mg짜리가 있는데, 보통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500mg짜리. 요거는 진통 해열제입니다. 그러니까 소염 작용까지 같이 있는 그런 거고요. 아스피린이 나중에는 뭐까지 밝혀지냐면, 혈전이 뭔지 아시죠? 이 피가 굳는 거, 그런 거. 이게 좀 위험하죠. 혈관 막으면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을 하니까. 근데 이 혈전을 조금 예방하는 효과, 그러니까 용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, 완전 용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방하는 효과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한 100mg 정도 되는 소용량을 꾸준히 복용을 하면 심혈관계 질환에 좀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또 알려져 가지고요.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와 상의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부작용으로는 좀 위장 장애를 유발을 한다라는 게 이제 좀 알려져 있고요. 따라서 임산부나 또는 너무 영유아들, 그러니까 3세 이하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래도 의학사의 복약 지시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자, 얘 말고요.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좀 떡상이라고 해야 될까? 자, 그런 의약품이 또 하나 있어요. 진통제 중에 바로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. 이게 너무나도 말이 많았어요.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아세트아미노펜 뭐 이거 찾아서 막 타이레놀 막 얘기 나오고 막 풍기 현상 나고요. 타이레놀만 풍기 일어나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조금 안타깝죠. 그래서 과학이 일상생활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사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이 약물은요, 상품명이 타이레놀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이 타이레놀도 사실은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의약품이죠. 보시면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함유하고 있는 진통제가 상당히 많아요.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에 꼭 타이레놀을 구매를 하기보다 이름이 좀 다른 그런 아세트아미노펜들이 있거든요. 다 상품명이에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특허가 지났거든요. 그래서 제약사들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진통제 중에 하나가 이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. 근데 이름만 바꿔서 붙이는 거예요. 재밌는 이름들도 많은데 약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. 타이레놀은 일단 기본적으로 간에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, 이 타이레놀을 음주 후 복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놓거든요. 근데 그거 안 읽죠. 다 안 읽잖아요. 그리고 왜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. 그 전날 이제 술 좀 이렇게 좀 마셨다 그러면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막 머리는 깨지고 막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갖고 약간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. 그리고 막 먹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럼 어떻게 된다? 다음날 의도치 않게 혼수 상태로 발견될 수도 있다. 간 손상에 아주 치명적입니다. 이 타이레놀, 이 아세트아미노펜 자체를 간에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술 때문에도 간이 힘들어하는데 아세트아미노펜도 분해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간이 욕하는 거예요. 네가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. 잘못하면 진짜 치명적인 간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알코올하고는
멀리해야 되는 그런 약품이고요. 또 하나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이 간에서 분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내가 하나 먹었을 때 진통 효과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래서 여러 개를 막 계속 먹는 경우도 있어요.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아프니까 한 번에 약 때려 먹으면 한 번에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. 자, 이 타이레놀은 그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약품도 아니고요. 진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품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. 소염 효과도 없어요.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없고요. 또 하나 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반복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또는 약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이 진통 효과가 다른 진통제보다는 조금 덜해요. 좀 약하긴 한데 타이레놀은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요. 또 하나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. 간만 망가지면 돼요. 예, 그게 바로 타이레놀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시중에 판매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. 이게 조금 이거는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상생활 굉장히 특히나 아이들 많이 키우시잖아요. 타이레놀 이게 보시면 지금 뭐라 써 있어요? ER 서방정이라고 써 있잖아요. 8시간 써 있죠. 근데 타이레놀이 500mg, 저희 지금 용량도 써 있잖아요. 500mg짜리는 얘도 많이 팔아요. 파는데 만약에 구매를 했을 때 ER 서방정이란 말이 써 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Extended Release예요. Extended는 무슨 늘려놨다는 거예요. 뭘? 지속 시간을 늘려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름이 서방정입니다. 자, 이러면 보통 흔히 구입할 수 있는 타이레놀 500mg짜리 지속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얘는 천천히 분해되면서 타이레놀 그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중 농도를 고농도로 8시간 정도까지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물건이에요. 따라서 간에 더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왜 먹는 거냐면 타이레놀 그 아까 말씀드린 거는 먹고 약효 떨어지면 또 먹고 이걸 조금 불편하니까 길게 지속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따라서 되게 중요하죠. 서방정을 만약에 머리 아파, 야 그게 왜 안 듣냐, 하나 먹고 둘 먹고 세 먹고 하면 어떻게 된다? 그 다음날 의도치 않게 혼수 상태로 발견될 수가 있다. 또 특히나 12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투여가 금지되어 있는 것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는 다양한 의약품이 과학과 함께 합니다.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진통제인데요. 아마 이름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.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데 이부프로펜은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?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아이들의 해열 진통제에서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요. 특히나 이거 하면은 이렇게 오렌지 색깔 시럽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. 그 단맛 좀 나고 향도 좀 있고요.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저도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이거 아니면 딴 거 잘 못 먹잖아요. 그리고 딴 약 먹일 때 여기다가 개서 먹이고 막 그랬었잖아요. 예. 이부프로펜도 보통 이름이 이제 판매용으로 상업용으로 나가는 이름들은 브루펜 시럽 대표적이고요. 다양합니다. 굉장히 다양해요. 이부프로펜도 널리 사용되는 약품 중에 하나예요. 진통제 중에 가장 가격이 싸기도 하고요. 널리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레놀만 먹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편도선염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 증상이 있다 그랬을 때는 브루펜 시럽이 더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. 타이레놀보다. 성인이어도 착한 아이들이 찾는 시럽형 형태의 오렌지 맛 이부프로펜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부작용이 있어요. 천식이나 이제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게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진통제로 좀 알려져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들은 이제 진통제,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진통제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. 자, 이름들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화학적인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헉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진상을 알고 나면 사실 상품명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어색했던 것뿐이라는 것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. 진통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인 만큼 보다 정확한 확인과 복약 지시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. 자,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의약품 속의 과학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은
화장품 속 과학 이야기입니다. 관심들 많으시죠?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